지방선거가 끝났네요. 대선 이후에 길고도 긴 선거였습니다. 선거 결과 놓고 결과를 보니까 역시 민심이 무섭다라는 뭐 항상 하는 이야기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일단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본다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큰 승리를 이뤘다. 일단 우리가 볼 때 이제 제일 크게 중요하게 보는 게 광역단체장 선거인데 17개 지역에 되고 5곳을 민주당이 이겼고 나머지 12곳을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기초단체장도 보면은 총 전국에 226개 기초단체장 중에서 국민의힘이 145개, 즉 64.2%를 장악했습니다. 광역의원 872명 중에서 61.7%를 또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이제 문제는 기초의원인데 기초의원은 2,987명 중에서 국민의힘이 48.04%, 민주당이 45.12%, 불과 약 3% 정도 차이로 국민의힘이 우위입니다. 기초의원을 제외하고는 뭐 완벽하게 국민의힘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제 선거 결과를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지난 대선과 비교를 해봐도 국민의힘이 훨씬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패배하기는 했었어도 호남 3개 지역 그리고 경기, 인천, 세종, 제주 이렇게 총 7개 지역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간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그 7개 지역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인천과 세종은 민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결국은 17개 중에서 5개 지역만 민주당이 우위고 나머지는 국민의힘이 앞섰다. 즉 지난 대선보다도 2개 광역단체장에서 더 열세가 많아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딱 하나 이제 제일 선거 결과를 두고서 쟁점이 되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실은 5번에 국민의힘이 후보 전략만 잘 썼으면은 이겼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나서 김은혜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만약 뭐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유승민 후보가 나갔으면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이번에 끝까지 갔다면은 이겼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로 경제 그리고 안보 국방입니다. 경기도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제일 중요한 지역이고 접경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경제와 안보, 즉 유승민 의원한테 딱 맞는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그 경쟁자인 김동연 후보도 보면은 경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나갔다면 경제는 김동연 후보와 비슷했고 안보의 우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겼을 거라 봅니다. 그럼 반면 김은혜 후보는 사실 경제나 국방은 아니었습니다. 의정 활동도 그쪽은 활동하지 않았던 분이시고 뭐 굳이 지역을 따진다면 경기도하고는 이렇게 칼라가 잘 안 맞았다. 오히려 서울과 같은 지역에 칼라가 맞는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경기도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하고 단일화했으면 이겼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강용석 변호사의 폭로 때에 따라서는 이슈 메이커로서의 그런 어떤 그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사실 그게 뭐 정치적 활동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실제 강영석 변호사가 뭐 과거 민주당 쪽도 뭐 이제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보 쪽으로 활동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보로 보기도 어렵고 보수로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강영석 변호사의 어떤 그런 그 행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중도적 합리적 국민들의 평균적 의식을 해서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보수가 합리적이고 좀 더 중도 지향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런 유권자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강영석 변호사가 김은혜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강영석 후보가 얻었던 1% 가까이 되는 표가 합쳐져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탈표가 더 많아서 실제 선거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경기도가 이제 그 민주당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향후 정치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듯해 보입니다. 향후 이제 우리가 이번 선거 이후 전국을 본다면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가 있겠죠. 지난 대선에서 중앙 권력을 차지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 권력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았는 것은 국회 권력입니다. 국회 권력은 대단히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민주당과의 국회 권력 과정에 두고 사실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현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이 상생적, 동반자적 이런 협조적 국정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민주당의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 중심 개혁 또는 혁신 이를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은 원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변증법적인 자기 혁신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다음 총선까지도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과 아주 강한 대립적 그 견제 기능을 강조하는 구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가 계양구에다가 생환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고 하면 민주당에 잠재적 대권 주자가 2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선거에 되고 윤석열 현 대통령과 막판까지 경합을 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뭐 해방 이후에 정당 정치를 놓고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긴 했어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의 역사가 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생존은 차기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차기 대권 주자가 없으면 그 정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이 민한당 사례를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후보가 상환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민주당은 대권 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은 다음 정권 교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존속할 수 있는 큰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를 이기지 못한 것이 대단히 뼈아픈 실책이다. 경기도지사만 이겼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완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고 향후 전국 주도권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 사실 뭐 민주당의 특징이 보면은 386, 50대 그리고 60대는 386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차기 대권 주자로 성장하지 못했고 지금 민주당 보고 그 민주당 내에 두고 386 퇴진론을 이야기하지만 즉 386의 후배 40대 50대 초반 이 세력 역시 스스로 대중 정치인으로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당권을 잡아서 이 국회의원 선수를 쌓기는 하는데 대중 정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어찌됐든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이제 생환해서 대중 정치인으로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 보면은 대중 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후보가 완전히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묘하게도 보면은 민주당에서 일찍이 들어와서 당시 인물 눈치를 살피고 그 컸던 인물 중에는 대중 정치인을 클 인물이 없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인물들, 예를 들어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대중 정치인을 클 여지가 있겠죠. 어, 어찌됐든 이번 지방선거를 해서 국민의힘이 완성을 했는 건 맞지만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질 정도로 완패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쟁배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